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황준비 씨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김규빈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복규 군수가 이끄는 화순군은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화순만을 위한 독특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요 정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화순 군민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또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군민이 묻고 구복규 군수가 답하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순 군민이 묻고 구복규 군수가 답하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구복규 군수를 여러분의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취임하신 지 2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많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도 와 계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데 화순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구복규 군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MBC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도 자세하게 네.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을 되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군수님께서 그려진 그림대로 좀 그려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그 정책들을 네.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네. 군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가도 잘 받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역 소멸을 막을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화순에 올까 해서 했던 정책들이 네. 뭐 만원 임대주택, 네.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워주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그다음에 뭐 마을 주치제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빨래방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복지 정책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저는 역지사지 정책을 계속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파트를 10,000원에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좀 의아심이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화순에서 시작해서 전라남도가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도 하고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에 경상도 할 것 없이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컴퓨터도 AI도 농사도. 네. 그래서 인구 정책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정책들이 화순에 시작했지만 전체로 하다 보니까 화순이 좀 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복지적인 면이라든가 또 뭐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SOC들도 많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밖에 나가서 녹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파크 골프장도 개장을 했다고 해서 그곳에서도 좀 보려고 했었는데 날씨 여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파크 골프장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군수 돼가지고 네. 첫 번째 공약이 화순에 사람을 많이 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꽃감길 음악 분수를 멋지게 만들어서 네. 분수 쇼를 지금 날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미산 전망대라든가 남산공원 이런 것들을 관광 인프라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두 번째 공약이 사실은 파크 골프장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파크 골프 인구가 등록된 인구가 한 15만 명 그리고 등록이 안 된 인구가 한 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꽤 많네요. 근데 우리 화순에 지금 능주에 파크 골프장이 18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루에 거의 500명, 600명씩이 오셔가지고 운동하시는데 식당이 줄을 서서 밥 먹는 그런 진풍경이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화순 이양에 거기에 파크 골프장을 87홀을 만들어가지고 네. 엊그저께 이제 개장을 했는데 네. 뭐 이번에 보니까 일요일 날 뭐 토요일 날 1,500명씩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개장을 하고 네. 그 이후로는 입장료를 좀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요즘은 파크 골프가 대세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뭐 장비 값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파크는 뭐 이게 파크 골프채 하나 가지고 하나 운동하기 가지고 때문에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온 2년 동안의 이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1위를 달성을 하셨네요. 예. 네, 전국 1등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혁신사례 평가를 했는데 네.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만원 임대주택을 청년의 신혼부부들이 주는 것, 그다음에 네. 아이들을 화순에 오면 24시간 키워주는 정책, 네. 네, 이런 정책들이 주로 이제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평 빨래방 운영한 거라든가 24시간 뭐 어린이집 운영한 것도 물론 하지만 마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그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끔 주치제도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인돌 축제라든가 전반적인 평가에서 화순군이 그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혁신 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인구를 늘리는데 많이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인구 정책하고 좀 달라지게 이제는 그 지자체에 와서 생활하는 외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구에 이제 넣는 생활 인구를 예, 넣더라고요. 예. 그 생활 인구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화순에 이제 광주광역시라는 그 큰 도시가 있고 또 화순이 이제 교통의 중심지고 제가 이제 와서 관광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화순에 와서 머물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생활 인구는 그 3시간 이상 그 지역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을 통계를 내는데 네네. 통신 그 이용하는 네. 그걸로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 화순이 2위를 해서 우리 화순 인구가 지금 6만 1,000명인데 네. 25만 6천 명이 생활 인구로 조사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꽃가길 음악 분수도 하루에 거의 뭐 2,000명씩 이렇게 다녀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이제 고인돌 축제도 작년에 보니까 한 140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다녀갔고요. 그리고 화순에 이제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뭐 하루에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와서 맞습니다. 병원 진료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생활은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답답하면 동구리 저수지 갑니다. 거기 걷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미술관도 있어서 네. 그림도 좀 보고 또 걷기도 하고 하는데 화순 자체가 이제 조금은 힐링할 수 있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도 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네. 저희들이 15억을 들여가지고 멋지게 탐방로 만들고 공원 조성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30억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다가 남산공원을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남산공원에 가면은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냇물이 흐릅니다. 어.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시냇물이 흐를까? 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래서 밤에는 화려한 불빛정을 만들어서 네. 화순 구민뿐만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남산공원에서 저희가 공개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네. 정말 장소 좋게 해서 청년들 그리고 아동들도 정말 거기서
편히 네네.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축제를 거기에서 매월 한 번씩은 축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쉬었다가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관광객들도 와서 아무 때나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예. 뭐 2년 동안 이 정도 하셨으면은 예, 정신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2년 동안 했던 일 중에 네. 뭐 꽃가길 음악군 남산이나 그다음에 개미산 전망대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크루프장 네네. 이것도 있지만 적벽을 이제 명소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적벽은 광주 시민들의 상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광주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기정 시장님하고 김영록 시사님하고 저하고 해서 그 관리권을 화순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적벽을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네네. 그쪽에 이제 길도 2차선으로 확보장하고 그래요? 멋진 관광지로 이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가봐야 되겠네요. 꼭 와서 한번 멋진 적벽을 좀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2년의 그런 성과라든가 또 추진 상황을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에는 어떤 또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진행했던 것이 이제 인구 소멸 정책을 전반기하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 예산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정말 이제 민선 8기 하반기에는 정말 청년들이 돌아오는 화순. 그래서 청년들이 화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화순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제가 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순에 많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화순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것. 네네. 그다음에 이제 농촌도 기왕이면 돈 되는 농업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 새로운 정책으로 제가 이제 난산업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승진이라든가 개업을 할 때 보내는 난들이 100% 양난입니다.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면은 수천억씩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난을 키워서 서물시장으로 내보내면은 그 수입도 안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고. 근데 벼농사 200평 농사 지는데 한 20만 원 돈 나온다 그래요. 근데 난초 한 번 키우면 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 산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화순에서 시작하지만 전체적인 시군이 확산되면 만원 임대주택 같이 혁신 사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만들고 소득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네. 매년 난 전시회를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네네. 전국에 난 인구가 한 50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화순을 찾게 되고 화순에 와서 난 키우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화순을 만들어가면 인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화순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네. 하반기 때는 그 산업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난을 선물했었는데 그게 수입난이 그렇습니다. 많다는 것이 100% 수입난입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우리 국산화 시키면서 또 청년농을 또 네. 들어오게 만들고 또 살기 좋게 만든다. 네. 이런 또 계획들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게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먹고 살기 좀 편해진다면 화순만큼 좋은 데는 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화순을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먹을거리도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거거든요.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화순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축제를 전에는 이제 남산에서 국가축제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지역에서 축제를 2년 했는데 네. 거의 1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13만 명이 와버릴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순은 교통 요충지고 또 산세가 좋고 인심 좋고 먹거리 좋고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순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주로 전에는 뭐 한평이나 담양을 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순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체육 인프라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오고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가 찾아오는 화순
그다음에 기농기촌 그리고 어른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관광객 500만 시대는 금방 할 걸로 봅니다.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네. 일단 이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또 정책을 또 과감하게 밀어붙이시니까 네.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고인돌 축제라든가 가을꽃 축제거든요.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데 인기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기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예, 우리 고인돌 이제 가을꽃 축제는 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 축제를 여러 번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에 오고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은 그 면적이 80만 평입니다. 네. 면적이 80만 평에 한 30만 평에 현재 지금 꽃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꽃을 그냥 오래 심고 베내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매년 꽃 심어가면은 그 꽃이 계속 피어날 수 있는 단연초를 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지방종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지방종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국가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와서 보면은 다른 지역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네네. 화순에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 특히 경상도 서울권에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금 축제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지금도 주말이면은 2만 명, 3만 명씩 오셔서 축제 준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분들이 와서 지금 축제 전에도 와서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화순구민이 묻고 구복규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를 그러면 객석으로 좀 넘겨서 우리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허심탄회하게 좀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향면에 살고 있는 네. 김환무유라고 합니다. 예.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현재 화순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참고로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또한 고인돌 유적지가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국가정원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효과를 이제 아시니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효살리부터 지동마을까지 거의 이제 4km 정도 되는데요. 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한문 그 회장님은 이장님 하셔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효살 쪽에 지금 현재 3만 5천 평의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지방정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원 등록하면은 한 2, 3년 걸려서 국가정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국가정원이 되면은 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질공원도 현재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효살리 마을이 유엔에서 지정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인돌 청동기세 2,500년,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것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정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 쭉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키워서 만드는 게 정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 우에 영미시 그 제실 그 근방도 저희들이 그 파크골프장도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앞으로 양떼목장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선 그 마을에서도 지금은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오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역에 먹을거리를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예,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또 머물게 가다 보면은 또 머물면서 또 돈을 쓰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반대쪽으로 좀 넘겨볼까요? 예. 예.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화순 제8경인 8경 중 1경인 화순 적벽을 꼽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화순에 오면 요즘 꼭 들리는 꼭 들려야 하는
대표 새로운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군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화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적벽이 있고요. 운주사입니다. 그다음에 고인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꽃감길 음악분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에 2,000명씩 오는 거예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 남산공원도 정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감길 음악분수 남산공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고인돌 공원. 이게 앞으로 화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화순은 전통 사찰이 많습니다. 절이 전통 사찰이 6군데 있어요. 뭐 쌍봉사, 운주사, 유마사, 개천사 이렇게 해서 규봉암도 우리 화순 겁니다. 무등산에 있는 규봉암도 우리 화순 거고요. 정말 아름다운 자원들이 화순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잘 만들어가면 관광 인프라 만들면 자동적으로 와서 먹거리도 맛있는 거 생기게 되고.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만 좀 찝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명소. 명소요? 예. 저는 이제 그 가까운 광주 150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가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꽃감길 음악분수 쇼하고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 이걸 딱 찍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좀 멀리 가고 싶다 하면 바로 제가 버스 동원에서는 적벽. 고인돌공원, 파크골프장. 한 분만 더 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청년 창업가이면서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청년이 미래라고 하시면서 그 청년들과 사랑방 자담회나 그 청년 토크 콘서트 진행하셨잖아요. 진행하시면서 청년들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지속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인구 문제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이 태어나려면 청년들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 조건이 집 있어, 일자리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네.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무료로 키워주는 거예요. 저는 청년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하고도. 청년을 만나 보니까 제일 먼저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하고 집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가 지금 만원 주택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청년들 중에서 우리 화순은 이제 여기까지 강주다 보니까, 강주 가까우니까 강주로 주택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화순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백신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그리고 본인이 장사를 하고 싶다 하면 제가 푸드트럭을 구리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장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화순에 그 구도심을 도시재생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청춘 신장로가 있어요. 네. 청춘 카페도 있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은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화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가 최대한 만들고 있고요. 지원도 지금 우리가 5대 장목에 대해서는 뭐 70%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짓고, 직장에 가고 싶으면 직장에 잡아주고, 또 장사하고 싶으면 푸드트럭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화순에 청년들이 작년 올해까지 해서 한 300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현재 정치 상태입니다. 그만큼 화순은 젊은 청년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주택 그 근방에는 장사 잘 되고, 네네.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화순이 청년 정책을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나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저는 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말리나 이쪽이 드라이브를 좀 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빵집이라든가 카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예, 그 친구들도 그럼 창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좀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 그리고 도곡 온천 쪽에는 네네. 음식거리가 자동으로 생겨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화순의 음식이 대표적이 뭐냐 하면 누가 볼 때에 말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화순은 공기가 맑고 산세가 좋다 보니까 네네. 염소를 많이 키우거든요. 흑염소. 흑염소를. 네. 네. 염소탕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식도 잘하고, 네. 뭐 추어탕도 잘하고. 그래서 화순은 먹거리도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우리 군에서는
정말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일자리든 아니면 또 주거 관련해서든 화순군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순은 바이오 백신의 또 이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병원도 있고 합니다만은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들어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치를 하시려고 지금 노력 중이시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첨단 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지금 광주 전남이 같이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나 뭐 도원아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현재 백신 특구가 현재 지금 25만 평인데 그쪽에 25만 평의 그 백신 특구에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연구 인력부터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 있고 전남의대가 있고 네네. 녹십자 있고 그래서 이 백신 산업단지가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첨단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가 이번에 화순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단지 선정은 정말 광주 전남에서 획기적인 그 선정이 됐고요. 네. 앞으로 첨단 복합단지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73만 평의 공단이 만들어지고 일자리 10,000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화순이 바이오 백신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화순이 굉장히 뜰 것이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에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놨거든요. 네. 앞으로 첨복단지가 만들어지면은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은 화순이 메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단지 근처에 모 업체를 얼마 전에 취재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예. 그 일대를 좀 돌아봤더니 우리가 몰랐던 업체들이라든가 또 건물들 그 안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네. 오송이나 송도나 이런 데 가면은 바이오 산업이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잘 되고 이쪽에 화순은 시골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예, 깜짝 왜 놀랐어요. 놀라냐? 시군에 종합병원이 있고 대학이 있는 곳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구, R&D, 연구에서부터 임상 실험하고 생산까지 갖춰진 것이 화순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화순을 우러러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1단계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바이오 특화단지 됐는데 첨복단지까지는 노력해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는 화순이 백신 산업의 메카로 갈 것이다. 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는 문화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오래 했죠, 제가 뭐 화순군청에 오랫동안 한 35년 근무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필이 꽂혀가지고 문화관광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뵈고 좀 오랫동안 뵙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 주치라는 것을 도입을 하셨어요.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생소하죠. 네. 그 건강 주치란 말 들어봤죠? 예. 가정 주치 뭐. 가정 주치.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사들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마을에. 네. 근데 이제 문화 주치의는 문화에 대한 것을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조금 문화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마을에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이 문화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인프라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게 바로 문화 주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하고 전국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또 뭘 어떻게 좀 누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정보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주치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70명을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지 사례도 많이 보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국 실천하고 있으니까 혁신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또 국민 여러분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안녕하십니까. 화순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그 인터넷 쇼핑몰 화순팜이라고 있는데요. 이 화순팜이 좋은 반응을 얻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화순팜과 함께하고 있는 한 농민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기쁜데요.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하게 됐고 또 향후에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지자체마다 이 팜이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죠. 예. 화순팜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군수 당선돼 가지고 와서 보니까 화순팜의 판매 실적이 연간 5천만 원 팔고 있더라고요. 아, 군수 되셨을 때 연간 5천만 원 팔았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을 바꾸면서 네. 10억을 채우면 승진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네. 1년 만에 네. 12억을 팔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지금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전남 도의원 할 때, 네, 네. 농산위원 할 때에 전남도에 남도장터라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팜이 있는데 거기가 매출이 한 5억 정도 팔았는데 제가 도의원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쭉 보고 전문가가 운영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한 600억 정도 예, 됩니다. 매출이 상당한 걸로 알고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화순은 그걸 보고 제가 농민들이 생산하면 판매는 화순팜이나 농협이 책임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1년 만에 12억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냐? 30억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를 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0억, 100억 이렇게 가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군적 직원들이. 네. 그래서 지금 할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화순팜은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화순에는 그거 말고 노컬푸드가 있어요. 예. 도곡 또 능주도 있고 화순읍도 있고 네네. 있는데 뭐 도곡 같은 데는 노컬푸드 판매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능주도 뭐 한 7, 80억 되고 화순읍도 100억이 넘고 이거는 오프라인이고 네. 온라인에서 파는 화순팜을 확장시켜 놓으면 지금은 농가가 380 농가에 지금은 거의 12,000명 정도의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순의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나온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뭐 파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마도 뭐 딸기 할 것 없이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감도 있고 요즘은 화순에 나온 생산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팜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농민들이 생산하면 판매는 우리 군과 농협이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예. 하순군 협의회 이모부계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필승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하순군은 타 인근 지역에 비해 그 산림 비율이 많이 높은데요. 근데 그 임업인을 위한 그 소득 창출과 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그 지원 대책이 하순군에 또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임업인을 위한. 우리 화순은 지금 전체 면적의 73%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뭐 평야가 많잖아요. 그 목장에서 뭐 양도 키우고 하는데 우리 화순은 임야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필승 씨는 지금 임업후기자 회장이 맡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할 때 지금은 밀원수를 주로 많이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산에다가 더덕이나 도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록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임업 후계자들 그다음에 뭐 청년들이고 간에 아무튼 자신 있게 그 사업 계획서를 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은 지원은 어떻게든 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예. 또 다른 분 예. 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화순으로 귀촌한 동림가 정미화입니다. 제가 화순님 그 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요즘 그 주변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동구리 호수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공원 안에 있는 노후 시설들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국민들과 또 가까운 광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이 이제 산책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광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구민들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1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산림청 예산으로. 저희들은 국비를 하여튼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15억을 투자해서 산책로 만들고 맨발 걷기 만들고
거기 노후 시설을 정비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예, 그 저수지 뚝방 밑에도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서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에요. 네. 예, 걱정 마십시오. 잘 만들어. 감사합니다. 예. 실은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끔씩 거기를 가기 때문에 예. 거기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훨씬 남산공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꽃가기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좀 느껴지는 것은 주차라든가 또 네. 접근성이 좀 좋게 좀 도로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시고 노후 시설 좀 개선해 주시면 예.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 한 분 더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예, 예. 예,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사평면 마을이장 이상록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주화모 상류인 하순군 사평면 일대에 기후 변화댐을 건설한다고 지난 7월 31일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물 부족 국가로서 기후 대응댐 건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평면에서는 대책위원회 및 소위원을 발족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자, 이게 필요한 시설이냐, 주민들에게는 또 생활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상록 씨 우리 이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평 주민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물 부족 국가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암댐이 막아지기까지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국가에서 그 농업용수로 한다 해가지고 댐을 막아서 정말 찬란한 그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보드 띄우고 배 띄워서 관광객 유치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중국 갈 때는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지금 용수로 해서 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속였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평면장도 했잖아요. 아침에 사평면장할 때 출근하면은 1년에 절반 정도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환경부에서 우리 뭐 동복댐 지류에다가 댐을 막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하고 전혀 협의도 않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물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남도지사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만나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잘나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밀어붙여갖고 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뜻을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나는 선거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지금도 환경부하고 전남도하고 영산각청하고도 우리 군하고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지금 뭐 여기 우리 화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앞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협의체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 이 군수 생각입니다. 예. 어떠신가요? 마음에 든가요? 예, 마음에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군수님. 그래서 이제 댐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면 근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필요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막기는 막는데 네네. 장소를 선택할 때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음. 일방적으로 막겠다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그 불만을 얘기한 것도 네네.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군수도 모르고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네. 있지 않냐. 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던 겁니다. 지금도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는 더 흥분하실 거예요. 말할 거 없죠. 그때는 정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순 구민이 묻고 구복기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얘기를 나누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하고는 뭐 지역 소멸의 위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화순군은 이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헤쳐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화순군은 광주시하고 같이 이제 접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인구가 6만 1,100명입니다. 생활인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6만 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네. 1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순읍에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개발공사에서 신도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6만 평을 네. 하고 있고 화순에는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1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화순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담양이나 장성 같은 데는 광주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로 갈 확률이지만 화순은 지금 너릿지라는 것이 산이 있어서 딱 구분이 돼 있고 공기 맑고 교통 좋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를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화순에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든 관광 인프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500만 관광시대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부자 농촌을 만드는 거예요. 농업 예산 많이 줘서 농민들이 돈 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뭐 8,500억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농업 예산이 1,600억입니다. 21%를 지금 현재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수 되기 전에는 12%에 불과했어요. 네. 1,000억도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이 농업에 투자를 하고 농민이 잘 사는 화순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화순에 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이오 백신이에요. 네. 백신 사업, 미래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미래는 우리들이야 100년 살다 가지만 후손들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라는 것이 백신 산업, 관광 인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순은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오늘 화순을 만들어 가고 젊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역은 커질 것이고 인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순 사람들은 현재 연령 분포가 65세 이상 연령 분포가 30%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지역이 화순이고요. 네. 다른 지역은 거의 뭐 40, 5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고 출생자가 적잖아요. 네. 근데 화순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출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순은 10만 자족도시를 가는데 그런 세 가지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도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신도시는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전남도에서 만든 거니까 네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동구와도 업무 협약을 맺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 동구와는 어떤 부분에서 협약을 그렇습니다.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광주 동구하고 화순하고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구의 약점은 네. 땅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 인프라, 그다음에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이 광주 동구 임택청장하고도 저하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제 동구하고 같이 상생 발전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 계약을 맺었고요. 네. 동구청장님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파크골프장 중공식 때도 오셔가지고 네. 광주 시민들 좀 할인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광길 음악군수라든가 네네네. 뭐 우리 그 고인돌 적벽 이런 데를 직원들을 절반씩 딱 파견해가지고 가서 화순 보고 와라. 이런 정책이 마인드가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동구하고는 저희들이 뭐 꼭 관광이라든가 네. 교육, 청년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환명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공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화순군의 이 대학병원의 존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죠. 대단하죠. 지역에 군 단위의 대학병원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화순 전남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네. 화순에 바이오 메디칼이 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화순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순에 백신 산업 특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 사업인 바이오 특화단지가 만들어졌고 네. 미래 앞으로는 이제 우리 첨단 보갑단지까지 유치하게 되면 화순은 대단하죠. 그리고 하루에 암 전문 병원이지만 거의 환자만 해서도 2,500명에서 3,000명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까지 하면은 6,700명씩이 하루에 내 방에다 보니까 화순의 지역 경제에도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군에서도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편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장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오가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일대에 좀 이렇게 장기 체류하거나 거주할 수 있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화순에 그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 있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14군데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이제 거기 암 환자 수술하고 나면 바로 이제 일주일이면 퇴원해서 요양병원 요양을 하고 또 화순에 이제 그 많은 주택 아파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공실에 와서 살게 되고 원룸에 살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제도 활성화가 굉장히 된다고 보이죠. 네. 자,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눴습니다. 화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에 해왔던 것들, 또 앞으로 해나갈 것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시간이 더 길면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은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군수한 지는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화순을 더 새롭게 바꾸고 우리 화순군이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군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군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우리 1,400명 공직자들과 함께 만드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화순에서 정말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화순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화순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군으로 만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뭐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도 잘 반영을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있으면 군수한테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보다 잘 사는 화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MBC와 그리고 화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복규 화순 군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화순 구민이 묻고 구복규 군수가 답하다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을 만들겠다는 구복규 군수의 뚝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뚝심이 실현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